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네, 코나님 잘 지내셨나요? 네, 루샤님도 잘 지내셨어요? 아주 요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강의 성수기라 축하드려요. 좀 힘들지만 행복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네. 요새 뭐 미세먼지랑 이런 것들 때문에 날씨가 맑은데 미세먼지는 안 좋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맞아요. 오늘도 네. 날씨 좋은데 미세먼지 안 좋다고. 지금 봄꽃놀이가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죠. 갑자기 추워지고 돌풍 불고. 그렇죠. 코나님 감기는 좀 어떠세요? 저는 몇 주째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네. 목이 답답해서. 네. 우리는 목이 생명인데요. 코나님의 목소리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힘을 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무슨 책을 읽었냐면요. 40. 흔들리는 게 당연한 나이.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근데 저는 이제 40이면 모든 걸 이제 다 이루어 놓고 뭔가를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제2의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또 살 수 있는 기간도 옛날보다는 훨씬 길고 100세 새 시대. 우리 또 자녀들은 더 이상 산다고 하니까 이제 한참 활동할 때죠. 그렇죠. 근데 그 책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찾아갈 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찾는 거구나. 저는 이제 약간 열심히 살아왔어. 열심히 달렸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20살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두 번째 20살이면 정말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탐색하고 찾고 그래야 되는 시기네요. 그렇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 나이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시간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때 40 하면은 불혹의 나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불혹이 뭐지? 그랬어요. 불혹인가? 막 이러면서 하나 이제 책 어떤 거에 딸려 있는 불혹. 그러니까 이제 덤으로 주어지는 나이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불혹이 의미가 그거래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다. 아니 불자 유혹할 때 혹자한 건가 봐요. 근데 그때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아니고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않는 나이. 좀 재밌나요? 네. 재밌네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어찌나 빵 터지던지 아이고.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않으니까 흔들릴 유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40대라는 나이가 별다른 유혹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조금 살짝 울적한 거예요. 뭐지? 이제는 여자로서의 삶도 없는 건가? 막 그렇게. 엄마로서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됐는데 그쵸. 이제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나이다. 예전에 한번 가수 효리가 효리 씨가 저는 결혼을 하면 바람을 필까봐 두려워요.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바람 필까봐 걱정하는데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그렇구나. 근데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근데 이제부터 근데 여기서는 흔들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책이 토닥토닥 약간 이렇게 달래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물론 그런 위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이가 너무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때는 이제부터다. 이 40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예전에 그 마흔 상담가분이 버추 프로젝트에서 누구나 그런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책에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지시나요?
눈부신데요? 코나님은 그런 걸 아실 것 같아요. 그 초점을.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 되게 귀에 속삭이듯이 위로해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제 꽃처럼 예쁘게 피었다가 시드는 나이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이제야 비로소 정말 아름답고 되게 빛이 난다고 역설적으로 되게 기쁘게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아름답냐면 힘들어도 그동안 되게 견디어왔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살아온 자체가 훌륭하다. 와, 진짜 훌륭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나이가 사실은 새롭게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맞아요. 새로 시작을 해도 20대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나이에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리가 혹시 그래서 여기 챕터마다 되게 고마운 얘기가 뭐냐면 이 40대들을 위한 팁이 있어요. 네, 그 팁을 제가 조금 정리해봤거든요. 일단 자기만의 공간을 좀 만들래요. 맞아요. 자기만의 공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좋지만 나를 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필요해요. 엄마만의 시간, 여자만의 시간. 그래서 그 공간에 이름을 붙이기를 아이처럼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무 나이에 어떤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내가 다시 아이처럼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심리 상담에 대한 편견을 좀 깨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마음상담가님 나오셨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얘기 잘 들어주시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때 편견을 어떻게 깨냐면 지금 코나님 목에 약간 아픔이 힘드시죠? 네. 목에 염증 생기면 어디 가나요? 이비인후과 가죠. 그렇죠. 전문의 도움 받아야 되죠. 자, 감기 몸살이 날 때는 또 내과 전문의를 가죠. 자, 이렇게 눈이 안 좋을 땐 안과를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는 심리치료 전문가나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네. 왜 마음은 그렇게 꽁꽁 숨기고 예전에 어떤 그 통계치를 봤더니 고3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심리 상담을 받는데요. 그렇지만 드러내지 않게.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면 병원을 찾아가기는 하는데 기록에 남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뭐 깁스를 하거나 이런 기록이 어디 남을까 봐 꽁꽁 숨기진 않잖아요.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을 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마음이 아프면 또 몸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40대 시기 심각한 아픔이 찾아올 때는 더 주저없이 찾아가래요. 네. 그래서 치유와 함께 성숙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대요. 네. 얼마만큼? 10년치 성숙. 우와. 이런 상담을 받고 나면요. 많이 성숙해질 수 있대요. 네. 아픈 사람을 어떤 것 자기의 문제를 그냥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신의 생애를 타인과 비교도 하면서 새로운 희망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독서 모임에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영성 독서 모임 할 때 그 책들도 되게 그런 내용이었지만 각자 내놓는 얘기 속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분은 또 저렇게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폭넓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또는 의사한테 가서 심리 상담을 하지 않아도 내 얘기를 꺼내놓고 그 얘기를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상대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단 한 사람. 그 책에도 뭐 내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인 것처럼 성인에게도 그쵸. 정말 단 한 사람 내 얘기를 정말 따뜻하게 들어주실 수 있으면 이분한테는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그 셀프 치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존감은 돈하고 명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어쩐지 쿠나님은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는 그리고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사실 돈은 필요가 없대요. 명품백이 아니라
장바구니를 내가 들고 있더라도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럼요. 그 명품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가 올 때 알 수 있대요. 명품백은 가슴으로 끌어안고요. 명품백이 아니면 머리에 쓰세요. 자, 명품백이 중요할까? 내가 중요할까요? 네,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예. 우리는 사실 평생에 걸쳐서 아주 많이 변화하는 그 청소년기도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계속 겪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만은 청춘이다 했지만 무릎에 관절염 오고 그러기 시작하면 내가 여행을 다녀도 몸이 아프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는 근데 나이대별로 서로 달라지는데 만약에 우울증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와 상처 등이 쌓여서 결국은 질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 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앞부분에 약간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서 같이 우울해진 거예요. 제가 공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울하다. 이 책을 끝까지 못 읽겠다. 이 생각까지 처음엔 했는데 읽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책을 읽다 말고 갑자기 울컥해갖고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또 마흔을 위한 팁 제가 챕터별로 또 있다고 했잖아요. 또 좋은 방법이 그때 글쓰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글쓰기 중에서도 자기 자서전 쓰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거 뭐 성공한 사람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타인이 본 그 사람으로 바뀐 기억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역사 같은 사실을 봤을 때 자기 스스로 쓰지 않으면 신하가 본 왕의 상황 이런 것밖에 기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쓰는 게 가장 어떨 것 같아요? 가장 진솔하고 그렇죠. 가장 정확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 자서전을 한번 써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코나님은 되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블로그를 잘 쓰고 계시니까 본인의 기록을 잘 남기고 계시잖아요. 느낌과 필요한 기록만 남겨요. 그 기록도 못 남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서전하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게 뭐냐면 소망일지 쓰는 게 있대요. 그 아마도 버킷리스트하고 같은 게 아닐까. 내가 이 40대 이후에 이루고 싶은 것을 한번 써보는 거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한번 이루어보자. 이거 쓰니까 저희 하나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이거 쓸 때 항상 라디오 DJ 아니면 팟캐스터 이런 거 써봤었는데 쓰니까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도 혹시 한번 팟캐스트 게스트 출연해보기 이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그 SNS 마케팅 강의를 다녀왔는데 그분들한테 저희 엄마도 여자다도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도 이제 경력 이동하시는 엄마 출신, 엄마들이기시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걸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와 이러시면서 어머니들 그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게스트로 나오셔도 된다고 했더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도 보시고 한번 초대도 해드려야 되겠어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요즘 혹시 드라마 중에 키스 먼저 할까요? 성인 멜로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로맨스. 아니요. 안 보시나요? 저는 예전에 만화를 볼 때도 그 로맨틱한 그 러브 스토리 이런 거 되게 서정적인 그런 만화 되게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20대의 사랑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뜨는 연예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근데 왕년에 떴던 연예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가무성과 김선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중년의 로맨스가 나와요. 20, 30대 초반에 풋풋한 첫사랑이라든지 꼭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년의 로맨스는요. 나름의 또 되게 멋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40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나이 이렇게 나와요. 네, 제가 JTBC 드라마 요새 하도 재밌다고 그래서 뭐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네. 보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되게 풋풋한 젊은 그 두 연인의 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 옛날에 무슨 드라마면 막 가슴도 설레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뭐지? 연애세포 살아나는 드라마 같은데. 그래서 이게 중년의 얘기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공감이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긴 좀 공감 안 가는 게 뭐였냐면 요새 그 회식 문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투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상황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저렇게 회식을 하는구나. 할 것 같아요. 끌어안고 상사가 여직원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되게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게 딱 그 장면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주인공이 지혜롭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좀 되게 안타깝기도 했었던. 그래서 근데 왜 40, 40대에도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나이라는 얘기가 있냐면 사랑은 비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역경이 있잖아요. 그 역경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경을 같이 맞으면서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예. 근데 사실 20대보다 40대가 더 힘들다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도 너무 힘들고 더 마음도 여려지고 그럴 때 같이 맞아줄 사람 필요한 거죠. 20대보다 40대가 더 힘들죠. 그렇죠. 겪어보고 나니. 가족들이 많이 생겼고 챙겨야 될 사람들도 많고 20대는 내 몸만 챙기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나눌 사람이 뭐 남편도 있지만 남편이랑 못 나눌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친구와 같이 하거나 뭐죠? 그래도 좋긴 하겠네요. 네. 네. 이걸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욱하는 모습이 계속되면 마음의 결핍이 깊다는 뜻이래요. 그래요? 요즘은 제가 욱을 별로 안 해서 결핍이 없나 보네요. 반가운 말씀이신데 저는 이 욱하는 게 어떤 분들은 아직 젊어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막 괜히 아이들한테 짜증 많이 내고 욱하고 화내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내 마음의 결핍이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또 제가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식하고 결핍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좀 채울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사느라 정신없이 분주했다면 이제부터 그 마음의 결핍을 좀 점검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검을 해줘야 그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때 욱하는 것도 피가 끓는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조금 줄었어 예전보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힘이 있으니까 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또 제가 줄어서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막 화도 많이 내시다가 갑자기 줄었을 때 저는 엄마의 손톱이 사라졌다. 약간 엄마 약간 짠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결핍이 줄은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엄마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지금 되게 많이 따뜻해지셨어요. 따님만 키우시는 엄마였는데 무서우셨군요. 5명 키우시다 보니 약간 군대식으로 키우신 것 같아요. 보통 아들만 4시거나 5인 집이 엄마가 그쵸. 군대처럼 키우시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죠. 40대들한테 또 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는 내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좀 본인의 삶을 살기 바빠서 그런 말 우리 집 되게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가족이나 친척도 잘 챙기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좀 비로소 보이는 나이가 되는 거래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제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그때 엄마들이 제 나이랑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30대 중반. 근데 그 엄마들이 40이 되면 한참 바쁠 때 같아요. 그러네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유치원 보내고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든 게. 요즘 어머님들 연령대가 아이들을 좀 늦게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전 40대 이러면 좀 이제는 애들 조금 초등학교는 다 키우는 나이인데 지금은 40대에도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되게 맞아요. 많으세요. 예. 그래서 체력도 딸리시고 더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40이 좀 넘어서야 친구의 소중함 같은 거를 보이게 된대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약간 모두 혼자 하는 게 좀 편한 거죠. 사람 사는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행복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모이셔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찻집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동성끼리 더 애틋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목록에는 친구가 있는데 남자에게 필요한 목록은 아내, 와이프, 마누라. 한 사람인 거요. 어머. 밥 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빨래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진정한 상처의 치유는요, 결국은 진정한 인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연민이란 상처로부터 자신을 좀 치유하고 혹은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이 말을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일단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한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들이 바뀌길 바라잖아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쉬운데. 예전에 그 꼰대 방지 오기능에서 했던 말처럼 내가 타인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스스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서 약간 귀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네. 일단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40대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을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충분히 슬퍼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어떤 이별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흔에도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마흔이 내 인생도 다시 살아야 되고 여태까지 정신없이 살았던 인생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40대부터 또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계획하고 돌아보고 또 감정도 다시 추스려보고 되게 중요한 시간이네요. 네. 우리 한번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40대 어머님들과 여자이면서 엄마인 어머님들과 같이 상처도 치유해보면서 이런 내가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를 같이 함께 고민해봐요. 네, 그러면 오늘은 흔들리는 나이 40 요 책을 가지고 1부 방송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2부를 또 연결해서 할게요. 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